2개월 전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귀여운 조카 한 명이 있습니다. 약 36개월 된 시온이라는 이름의 여자 조카 아이인데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 그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자 아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꼭 닮은 이제 시온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제 김포에 위치한 이제 저희 누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조카랑 자주 놀아주게 되는데 한 번은 이 블럭 쌓기 놀이를 했습니다. 블럭 쌓기 놀이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손에 수근육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온아 삼촌 이거 해줄게 하고 이렇게 올려주는데 문득 얘가 울어버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안 해! 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저 딴에는 이제 시온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피드백을 줬는데 사실 그 입장에서는 뭔가 망쳐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어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온이가 설거지하는 곳에 오다가 날카로운 가위 같은 것들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시온아 이거 만지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때도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옆을 지나가는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손창훈 시온이도 이야기하면 다 알아. 왜 이걸 만지면 안 되는지 또 이걸 왜 도와줘야 되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줘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머리를 한 대 쿵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일주일 전 설 명절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우리 할머니, 저에게 이제 엄마죠. 할머니 집에 가서 세배 예쁘게 드리고 종이 접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시온이가 하는 걸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어려워 보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박시온 삼촌이 좀 도와줄까? 하고 약간 퍼즈. 그랬더니 얘가 눈치를 보더니 뭐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날은 시온이와의 종이접기 놀이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물론 이 36개월짜리 아이랑 어떤 이제 깊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다만 이 아이와 어떤 공동의 놀이를 설정하고 그 놀이를 재밌고 유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방식의 피드백이 오고 가냐에 따라서 아이가 울지 않고 그 놀이를 즐겁게 또 재밌게 몰입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제가 많이 안다는 생각으로 알려줬던 경험. 두 번째는 위험해 보여서 가위를 짚지 않게끔 따끔하게 피드백 줬던 경험. 세 번째는 피드백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피드백을 줘도 되는지 질문하는 상황까지 가봤습니다. 여러분,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때로는 권위적으로서 마스터 코칭으로서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 코칭으로서 질문하고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그냥 피드백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팀장 벙커의 주제는요, 팀장의 필수 역량 피드백 기술입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지금도 아니 오늘도 피드백에 대한 수많은 오고감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릴 내용은 현장의 팀장님들이 다양한 문제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되더라, 해결되더라, 혹은 피드백의 목적은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그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전략을 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리스 제이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김성보, 네, 팀장님, 저는 지금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라고 또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설문 혹은 기사 연구조사들을 발견했는데요. 2023년도 직장 내 근무평가 시스템 및 피드백 관련 조사입니다. 직장 내 피드백에 대한 인식평가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제 퍼센트가 한국 사회에서 피드백은 싫은 소리나 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라는 것이 76.8%였습니다. 그 다음 많은 퍼센트가 우리 사회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네, 72.9%입니다.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연령, 직급에 관계없이 직장 내 피드백을 주고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팀장님들 어떻습니까? 피드백 주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혹은 나는 피드백을 지금 잘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팀장님들 피드백 점수 1점부터 10점까지 한다면 과연 우리 팀장님들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는 뭐라고 답변은 하시겠습니까?
사실 통상 이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면 피드백이 과연 뭘까? 여러분, 피드백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조언? 아닙니다. 어떤 평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드백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반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야, 나 한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셀프 피드백 한번 해볼게 라고 한다는 건 반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답노트를 찾는다, 오답노트를 쓴다라는 개념과 똑같죠. 그럼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준다? 자, 피드백이 반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제가 김지욱 씨한테 반성거리 하나를 줄게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거의 본성 자체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스한 피드백은 잘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드백을 왜 주냐? 공동의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다양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A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B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아니야. C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A, B, C의 다양한 전략들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서로 대화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피드백이 잘못하면 평가와 인격과 자질에 대한 비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팀장의 화풀이용으로 피드백이 전달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지며 극단적으로는 퇴사까지 결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리우스 제이님께서 이제 마이너스 100만 점, 마이너스 100만 점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조사도 있는데요. 근무평가 관련 피드백을 할 때, 자, 어떤 방법들이 있냐. 가장 많이 33.1%가 공식적인 피드백보다 동료에게 전해 듣는 등 간접적인 방식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교정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리더가 직접 얘기해주지 않고 동료들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주혁이는 이런 거 고치면 좋겠다 하는데 그 다른 동료가 나에게 찾아와서 야, 주혁아, 너 김 팀장님이 이런 거 고치면 좋겠대 라고 얘기하는 식의 간접적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간접적 방식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서 좋을 수는 있으나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의 견해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3.8%가 결과만 통보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편. 그러니까 구체적인 디렉션이 없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쳐보세요. 이거 매출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24.1%가 상사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1대1로 만나시거나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뭔가 면담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면담 보통 언제 합니까? 칭찬받으러 갈 때 면담합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뭔가 우리가 근무평가에 관련된 일을 잘하기 위한 피드백조차도 뭔가 부정적인 환경과 어떤 방식과 이런 화법들이 많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다. 실제 업무 관련 피드백 방법에서도 선후배 간의 자유로운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너무 좋습니다. 상사나 선배가 일방적으로 주는 편이다. 피드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팀장님들은 이 퍼센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동의하시고 어떤 부분이 동의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혹시나 지금 떠오르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입사원의 퇴사 결심의 시기가 이유가 언제일까? 여러분, 퇴사 결심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입사 3개월 전후라고 합니다. 3개월 전후. 근데 이럴 때 퇴사를 고민한다를 조사해보니까 1위가 상사의 잔소리와 업무 방식, 두 번째가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자료 조사인데 이제 3년도 안 된 조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연봉이나 복지나 어떤 조직 문화가 아닌 일하는 방식에서의 화법, 커뮤니케이션, 일하는 방식, 성과에 대한 습관, 대인관계, 즉 관객 속에서 퇴사를 결심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싶어도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나이스하게 얘기해주지 않는 상사랑 얘기할 때, 특히 나도 잘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품었어도
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꺾어버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이 조직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몇 개월 이내 한다, 3개월 이내 할 수도 있다라는 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시장의 환경 속에서 우리 팀장님들 교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일 잘 주는 팀장, 또 일 잘 받아서 성과 내는 팀원이 하게 하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줘야 될까?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요거 보셔야 됩니다. MZ 직장인이 꼽은 이상적 직장 상사 1위가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였습니다. 이거 2023년도 조사고요. 실제로 MZ 세대라고 하죠. MZ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가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라고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고 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바라봐 주냐에 대한 믿음의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그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주에 위치한 한 30명 조직의 제조업 회사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김 팀장님이라고 키가 한 175 그리고 체격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피드백을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었고 하나하나 명확한 디렉션에 대한 피드백을 잘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과 이 피드백 교육을 하고 코칭을 할 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피드백을 자주 잘 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원들이 자꾸 자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팀장님 또 피드백 주시려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해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지금 피드백의 어떤 속도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지금 완전 100점이신데 120점이 되시려면 딱 요거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하시기 전에 자 어떻게 하냐? 내가 주혁이 너에게 피드백 하나 줘도 될까? 라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팀장님들 혹시 피드백 주시기 전에 피드백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드백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피드백 그 본연 자체가 부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반성이기 때문에 약간 수술할 때 이 메스, 칼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취를 합니다. 마취. 국소 마취일 수도 있고요. 전신 마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취가 누군가에게는 칭찬과 격려와 인정부터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먼저 사전적 예고를 주는 거죠. 혹시 제가 정말로 피드백 하나 줄 게 있는데 요거 지금 제가 줘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줄 수 있을까요? 하면 안 주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피드백 줘도 되냐고 묻는 게 당연히 피드백 하라는 소리지 그게 한국 사회에서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어떤 쿠션의 용어를 쓰냐에 따라 이게 더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요 매출표에서 한 가지만 더해주면 더 뭔가 이제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는 피드백이 하나 있는데 요거 혹시 제가 하나 줘도 될까요? 이런 거. 혹은 리더가 요거 좀 부담스러우면 제가 나중에 드릴 수도 있어요. 좀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지금 시리스A님께서 피드백을 받을래? 맞을래? 라고 했습니다. 요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맥락 사회지 않습니까? 눈치 사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라도 질문 먼저 하십시오. 유쾌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영철님 혹시 내가 연애 조언 좀 해도 될까? 멈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않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팀장님은 제가 이제 서울의 한 회사에서 만난 팀장님이었는데, 네, 박 차장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은 이제 사실 이제 피드백을 줄 때 화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점점 이제 신입사원들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주임급, 대리급들과 소통할 때, 이제 차장으로 소통할 때 이게 잘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 업무의 맥락도 잘 연결이 안 돼서 화가 나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과 대화할 때 얘기했던 건 잠깐 시간을 두어서 피드백할 내용을 좀 정리하고 주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간을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피드백이라는 게요, 사실 때로는 그 행동이 잘못돼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팀장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분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팀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사실적이고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팀장님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주시는 피드백과 잠깐 시간을 분리시키고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주는 피드백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차무린자 3번만 새겨도 뭐 뭘 면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을요, 즉시 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뭐 정말로 이게 우리 조직 문화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혹은 정말로 이 발언이 너무 위험한 발언이다, 그러면 즉시 그 피드백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업무 피드백이라는 방식에서의 피드백은 공간의 분리, 시간의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드백을 시간을 좀 보고, 상황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도 보고, 퇴근할 때쯤 분위기 좋을 때 장문의 피드백을 줄 때도 있고요. 물론 질문도 하고요. 따로 이제 티타임 하면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고려해서 주셔라 라는 포인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 현장에서는 요런 얘기 했습니다. 피드백을 할 때 질문을 많이 하니까 구성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리더가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를 막 해주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마스터 코칭이 아닌 파트너 코칭의 영역에서 해주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가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폐쇄형 질문 있지 않습니까?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가 아니라, 주역 주임님이 생각할 때의 이 매출관리표를 더 버전업한다면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역씨가 리더라면 리더로서 주역씨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면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주역씨가 다음번에 시도할 때 조금 더 즐겁고 몰입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까요? 라는 식의, 그 사람이 먼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났던 정말 피드백 잘 주시는 리더는요, 질문 말고도 어떠한 스토리를 구성해서 스토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상하고 같이 그 유추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니까 훨씬 잔소리보다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팀장님들은 피드백 주실 때 그 사람이 깨우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그 해당 피드백의 구체적 피드백을 해주시는 편입니까? 이게 하나로 무자를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 교제가 얼마나 찐득하냐에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할 상황도 있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핵심 인재 재생산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많이 이제 간과하시는데, 여러분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피드백 줄 때는요, 일단 분위기가 밝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피드백 본연 자체가 부정적인 속성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험악한 그런 어떤 분위기의 상황, 막 회의 마치자마자 주시는 거, 이런 거 잠깐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보시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도 이제 피드백을 융단폭격으로 받으면 이제 넉다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좀 밝게 하시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실 어떤 상황과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시면서 주셔라. 네, 이렇게 뭐 백사장이라는 예능 프로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분위기를 좀 풀려는 노력, 그리고 적지적소에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는 방법, 이게 있습니다. 똑같은 피드백이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과 어떤 시간대에 주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실 때에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는 텍스트로 주겠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얼굴 보고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뭐 웃지는 않더라도요, 약간 인자한 미소. 자, 팀장 따라해 보십시오. 스마일. 주혁아, 내가 피드백 하나 줘도 될까? 저도 버벅거리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되게 다릅니다. 주혁씨, 제가 피드백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투에 어떤 게 느껴져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긴 한데 진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단 질문을 좀 한다. 진짜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방도 느낀다는 겁니다. 표정도 주의하시고요. 언어도 주의하시고요. 화법도 이 언어가 36.5도인지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기만 하면도 안 되고 너무 차갑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질문. 주혁씨, 내가 진짜 이거 하나만 좀 피드백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꼭 이거는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때요? 라고 하는 그 진정성. 요거를요, 화면 보시면서 팀장님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드백 하나 줘도 될까요? 라는 그 문장 하나를, 자, 피드백 하나 줘도 될까요? 라는 문장 하나를 정말 진정성 있는 어투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요렇게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자, 제가 어떤 명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주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니까 변화가 빨랐습니다 하는데요. 피드백의 핵심 중 하나는 알보시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알보시고. 알보시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는 방식이 사실은 인재 재생산의 프로세스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 먼저 하라는 거죠. 피드백을 주실 때 이거 기획안 쓸 때는 자 봐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보여줘야 돼요. 자, 봐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시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온 결과물 가지고 다시 고쳐주는 과정. 이게 바로 나중에 이제 배울 파트너 코칭의 방식입니다. 알보시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인격적인 핵심 인재 재생산의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 피드백의 주기도 어떤 부분은 그냥 즉시 얘기할 피드백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혹은 1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그 행동이 변화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라포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 신뢰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피드백의 수렴도가 다릅니다. 또 이 피드백의 행동 변화가 이 공간과 이 조직과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두 번째, 리더가 진짜로 그 행동을 교정시켜주고 싶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는 단계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이 얼마나 리더의 시간이 들어가고 리더의 물질이 들어가고 리더의 재능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저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사랑이 따뜻하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팀원이 팀의 일과 프로젝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써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시켜보시고 기다렸다가 고쳐주시는 이 방향성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지금 머릿속에 이 알보시고를 실천해야 될 팀원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결심해 보시고 내일부터 그 친구에게 이 피드백 적용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1년 전에 한 논문 하나를 봤습니다. 논문 제목은 The Future of Feedback, The Future of Feedback, 피드백의 미래라는 논문이었습니다. 2020년 논문이고요. 그 책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스한 피드백은 없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실 때 과거지향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랬어? 이거 원인이 뭐야? 라고 하는 원인 분석적인 피드백에만 집중할 때 행동 교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 속성을 갖고 있는 피드백이 잘 먹히고 적용되고 행동까지 교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과거지향적인 피드백의 내용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구체적인 피드백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원인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따지면 원인 분석 20%,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피드백의 목적은 상대방과 내가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에 대한 토의와 논의를 하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방식으로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지금 피드백의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겁니다.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면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주혁씨, 원인이 뭘까? 물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로 달성하려면 우리가 다음번에는 어떤 것들을 더 노력해 봐야 될까? 이 대화가 피드백의 한 면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똑같은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목표를 점검해야 되고 어떤 실행 계획들이 또 나와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토의하는 장면도요,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팀원이 반대로 리더에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또 받는 거죠. 야, 그 부분도 동의된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티키타카가 되는 것이 여러분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실제로 달성할 것을 중점으로도 한 대화를 얘기하니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피드백이 실제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그 친구,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 사람과 내가 합의한 목표에 있어서 진짜로 미래에 잘 이걸 한번 해보기 위한 피드백이신지, 아니면 그냥 그 친구 행동이 꼴사나워가지고 혹은 그 친구 행동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는 피드백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을 바라보냐 아니면 사람까지도 바라보냐, 이 측면까지 가셔야 진짜 그 사람, 개별화 시대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정답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저 친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주는 이 피드백이 진짜 저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이게 정답일까? 여기까지 간 팀장님이라면 피드백을 주시는 게 조금은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한 2도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럴 때 있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요때 좀 진실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피드백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한 팀장님과의 코칭 때 나왔던 건 피드백을 주고 나서 반드시 추적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팀장님이 어떤 피드백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 피드백을 수렴했는지 안 했는지를 유의있게 보다가, 수렴을 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격려해 주셔야죠. 왜냐면 그 친구가 본인의 자기중심성을 굽히고 그 피드백을 수렴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작은 피드백일지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억셉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수렴해 줘서 고맙다라는 말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만났던 한 팀장님은 피드백만 주시고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팀원이 그 피드백을 수렴했는데 팀장님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으니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팀장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들어줬는데 왜 모르냐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에게는 추적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줬다면 격려해 주시고,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화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의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피드백과 지적, 인정과 칭찬은 친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피드백, 부정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반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피드백 하나 줘도 될까라는 말은 내가 반성거리 하나 줘도 될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성거리를 줘서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오답노트를 쓰게 하려면 어떤 화법과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대와 어떤 온도로 얘기하셔야 되냐 라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좀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시는 거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피드백 받을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피드백을 하나 줘도 돼? 라고 묻는 것이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피드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다듬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나 원래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이야. 나 틀린 말 안 해. 이 말 하는 게 틀린 겁니다. 이 말 틀린 거고요. 피드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오답 노트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다듬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착하게 얘기하라, 따뜻하게 얘기하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행동의 교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착하게 얘기하십시오. 나쁘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따뜻함을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셔도요,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피드백 하나 줘도 될까요? 제가 아까 매출 기획서 봤는데 이 세 번째 줄에 적자 표시를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자 표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야 눈에 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만큼은 바로 지금 적용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대표님이 옛날부터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드백은요, 강요할 수도 있고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요한다면 우리 조직의 핵심 가치와 일하는 방식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럼 강요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권도장 가면 뭐 무적 태권도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겨루기부터 시키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알려줘야 될 건 알려줘야 됩니다. 다만 이 알려줘야 될 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내면 속에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녹여져 있는지는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은 추적 관리가 중요하고 행동 변화에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피드백을 주고받기 어려운 이유가 피드백은 왕성한데 그에 따른 수렴에 대한 지지적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감사 표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칭찬 먼저 한 다음에 피드백 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요, 지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지적 피드백.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을 주시기 전에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인정과 감사를 먼저 표현하신 다음에 피드백만 더 하셔도 마취하고 아주 예쁜 마취를 하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와, 주혁씨, 오늘 아침에 주혁씨가 나한테 보내준 매출 보고서 너무 잘 썼더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너무 잘했던데? 그런데 있잖아, 그 같이 첨부한 어떤 워크숍 기획안은 내가 보니까 한 가지 피드백해 줄 사항이 있어요. 자, 요렇게 뭔가 잘한 것 하나는 인정해주고 다시 교정해줄 부분은 하나 얘기해주면 사람이 먼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뭐 보완할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칭찬과 격려해주는 사람과의 이미 그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끌어내주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 인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게 안 된다면 고맙다는 말부터 일단 하십시오. 자, 수고 많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그냥 이것부터 텍스트로 쓰시거나 피드백 주기 전에 말부터 하십시오. 요게 1단계입니다. 이것부터 하셔야 마취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맥가사전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형태의 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상황 물어보시고요, 잘 다듬어서 전달해 주시고요, 피드백 추적 관리하셔서 행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격려와 인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피드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댓글로 질의응답 남겨주시면 현장에 대한 이슈를 토대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